속 시원하게 톡 쏘는 미디어 토크쇼. 오늘은 월간 미디어 톡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월말에 특별하게 모시는 변상욱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밖에서 듣고 있는데 목이 마르네요 좀. 네네. 예. 예. 그러니까 사실상 처리수라는 거죠. 느낌상 오염수고. 그렇다는 얘기죠. 오염수와 오염 처리수가 두 개가 구분이 되는데 예. 원자력 연구원의 과학자는 그걸 구분을 하지 않고 쓴 거다. 예. 이렇게 아무튼 그런 거는 하셔서. 느낌으로 다 해야지 뭐 과학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예. 사실상 처리수, 느낌적 처리수.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본질적 오염수 뭐 심정적. 예. 여튼 굉장히 우리 성일종 의원님은 예. 굉장히 모든 주장을 평화롭게 하셔서 굉장히 그 부분은 저도 놀랍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은 저런 기질이 예.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예. 태연하고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는 듯한 표정으로. 예. 네. 근데 막 정치인이 불안해 떠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도 오히려 불안하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 최근 언론계에서는요. 예. 최대 이슈가 건설 노동자 분신 사망 양회동 씨에 관련해서 이를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말하자면 기획 분신설로 보이는 예. 그런 기사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월간조선에서 유서 대필서. 예. 그러니까 사전에 짜고서 누구는 불을 붙이고 누구는 그걸 갖다가 옆에서 보면서 핸드폰으로 여기저기 연락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조선일보의 첫 번째 공격적인 보도였고 예. 두 번째는 유서가 나왔는데 왜 유서가 필적이 필체가 다르냐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MBC가 필적 감정을 언론사로서는 했죠. 과감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결과가 바로 나왔습니다. 유서는 모두 고 양회동 씨의 필적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월간 조선이 보도한 내용은 필적 감정 할 것도 없다. 딱 보면 글씨가 완전히 다른데라고 보도를 했는데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가다듬고 책상에 앉아서 쓴 것과 잠깐만 하면서 불을 붙이기 전에 차 안에 앉아가지고 받침대도 없이 쓴 것과 필적이 다를 수밖에 할 없어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떤 그 중요한 부분에서의 특징 같은 것들을 다 모아 보면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감정을 네. 해야 되는데 기자가 기자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딱 봐도 이거는 같은 필적이야. 필적 감정조차 필요가 없어. 어떻게 이렇게 자신하고 기사를 썼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게 본인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정도입니다. 네. 그러고 또 하나는 역시 유서 대필이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고 그다음에 옆에서 동료가 미리 다 사전에 얘기가 됐기 때문에 몸에 불을 붙이는데도 말릴 생각을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문제도 역시 조선일보의 거짓 보도인 게 드러난 거죠. 네. 왜냐하면 경찰이 조사한 결과 말렸다라고 하는 게 나왔고 그렇죠. 옆에 있던 YTN 기자들도 말리는 얘기를 들었다 네. 하고 했으니까 결국 이 사건의 이름이 네이밍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유서 대필 의혹 사건이 아니고요. 조선일보의 유서 대필 의혹 조작 시도 사건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네. 이건 조선일보 사건이지 이거는 유서와 관련된 이름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지금 조선일보의 유서 대필 조작 시도 사건. 조작 시도 사건 이렇게 해야 그나마도 조금 진실이나 또는 현실에 가까워진 얘기가 되겠죠. 아무튼 그럼 경찰 빼고 거기 옆에 있던 YTN 기자 빼고 조선일보가 쓴 다수의 목격자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건지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기자의 기본적인 윤리나 언론사의 윤리로도 정말 큰 어떤 실책 내지는 실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의도한 바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조선 NS 라는 데서 자회사 조선일보의 자회사에서 쓴 기사더라고요. 근데 그 자회사를 만들 때 예를 들면 CBS 하면 노컷뉴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노컷뉴스는 뉴스를 담당하는 자회사로서 뉴스 언론사로서 등록이 돼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조선 NS는 언론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역 자회사입니다. 그 조선일보에서 다른 언론사들이 특종으로 내놓거나 단독 보도로 내놓는 것 또는 속보로 막 뜨는 것들을 빨리빨리 작업해서 조선일보에다가 빨리빨리 던져줘. 이렇게 하면은 그 작업을 용역받아서 하는 거죠. 나가서 취재를 했다기보다는.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야 되겠네요. 잠시 광고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변상욱 기자님과 함께 예. 월간 미디어톡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율 1위 방송이라 어우 광고 많군요. 아무튼 네네. 그 조선 NS 얘기를 마저 마무리 예, 짓자면요. 조선 NS. 예. 예. 언론사가 아니라 언론사가 용역을 주면 그 용역 일을 처리하는 용역 자회사로 돼 있기 때문에 언론사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돼 있지 않습니다. 정기 간행물로. 그런데 뉴스는 생산하면은 조선일보로 보내는데 거기서 생산한 사람의 이름을 조선일보 기자로 뒤에다 달고 들어갑니다. 네, 이 기자 최훈민 기자 이렇게, 이렇게 쓰여 됩니다.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해석할지 알 수가 없고 그런데 자회사인데 언론사로 등록을 안 한 이유 사실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무슨 일을 저질러도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기자도 아니고 언론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네요. 뭐 변호사께서 잘 아시겠죠. 네네. 그다음 또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 예. 많은 언론사들이 들어가고 싶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죠. 대개는 못 들어가죠. 예. 일부만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못 들어온 언론사의 기사를 들어간 언론사가 슬그머니 받아다가 뿌려주는 거는 위법입니다. 네네네. 예. 포털의 심사를 통해서 합격해서 들어간 언론사가 불합격해서 못 들어간 언론사 그럼 거를 안 되겠네요. 받아서 예. 뿌려주면 불법입니다. 네. 근데 조선 NS는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갖다 뿌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남의 언론사 걸 뿌리면 안 되는데 이건 남의 언론사가 아니라 용역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뭘 갖고 오든 그건 뿌려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언론중재위원회에 끌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네요. 언론사가 아니니까 언론사가 언론 아닙니다. 관계에서 책임져야 될 거 의무 조항 하나도 안 지켜도 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제가 생겨서 전화를 합니다. 조선일보에 전화를 하면 아유 자회사에서 만든 건데요. 우리 게 아닌데요. 이렇게 하죠. 자회사에 전화 걸면 조선일보에 나간 걸 왜 우리한테 전화를 거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제 뭐 일거삼득, 일거사득을 노리고서 촘촘하게 조선일보가 머리를 갖다 잘 썼구나. 대단합니다. 예. 이렇게 해야 권력을 오래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심정적 조선일보. 그다음에 결국은 필체가 다 한 사람의 것이다라고 하는 MBC의 필적 감정 결과를 보도한 언론사가 10개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이게 전국에 7,000개의 뉴스를 보도하는 언론사가 있는데 포털에 검색되는 몇백 개 중에서 나름대로 10개밖에 안 나왔다라고 하는 건 좀 그러네요. 가슴이 아프고 또 하나 마지막에 YTN 기자에게 급히 유서를 남긴 것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언론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원통하면 그 자리에서 또 기자들한테 유서를 썼겠습니까? 네. 보면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탄압이 저 하나의 목숨으로 그만 중단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동자는 죽지 않고 일하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일하는 현장에서 일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인데 이 기사는 YTN 기자에게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기자들에게 숨지면서 보낸 그 유서가 있다는 소식은 MBC와 미디어오늘 2개밖에 없습니다. 이건 YTN에서 좀 보도를 좀 해주셨으면. YTN 기자가 기자협회보에 얘기하고 미디어오늘에 얘기한 인터뷰 기사는 있더군요. 근데 일단은 2개가 지금 나와 있고 더 앞으로 나올지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숨지도록 노동자들을 분명하게 옥죄고서 통제를 하고 탄압을 하니까 기업주들한테서는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77%라고 중소기업들 303개 중소기업들한테 중소기업 정책 마음에 드십니까? 했더니 77%나 77%. 윤 대통령의 중소기업 정책 마음에 든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걸 사실상의 지지율 이게 진정한 지지율로 믿으시면 조금 곤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파한대소 하셨던데. 네. 그다음 또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뭐 다 얘기할 시간도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극우 유튜버들은 계속해서 노동자들을 비웃으면서 조롱했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자료들을 제가 뒤지고 있는데 유튜브라고 하는 저널리즘이 과연 그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고민이 이제 있고 다행히 그래도 이번에 민주 변호사 모임하고 그다음에 당사자 언론 노조 그다음에 건설 노조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많이들 받아쓰지는 않았습니다. 조선일보로 거의 끝나는 정도의 오보 소동 또는 조작 의혹 보도 소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극우 유튜버들 지금 제목
썸네일 달아놓은 거 보면 예. 좀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조롱하고 예. 폄하하고 예, 뭐 몇 가지 말은 제가 찾다가 사람들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혼자서 신나 끼얹은 아저씨, 북한에 지령받고 검찰이 기소하니까 분신한 사람, 이런 식의 조롱 방송을 했다라는 기록 정도로 봤는데 가슴 아프고요. 그나저나 조선일보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사회 개혁을 요구하는 노동자나 약자들의 투쟁이 있을 때 항상 조선일보가 나서서 네. 판을 흐리거나 물을 희석시키거나 네. 이제 그러는 거죠. 대표적인 게 부천서 성고문 사건입니다. 예. 민주화 운동 시위를 하다가 붙잡힌 여 대생을 수사관이 그냥 성폭행해 버린 거죠. 예. 그때 보면은 조선일보는 맨 처음에는 부천 고문 조사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부천서 사건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성고문이라는 얘기를 안 쓰는 거죠. 네. 계속 그렇게 용어를 갖다가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 아유, 이거. 공안 당국의 분석을 요지를 적자면 이렇게 된다. 혁명을 위해서는 성도 도구화하는 피해자와 같은 좌경 의식화된 핵심 문제 학생들은 그들 스스로의 의식화 과정과 조직 활동 투쟁 과정에서 등등등등 이렇게 하면서 성을 도구화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 체포된 위기를 모면하려고 수사관을 유혹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성폭행을 당하고 그걸 빌미로 해서 빠져나가려고 했다. 이게 어떻게 언론사가 이걸 확인 않고 그대로 그냥 수사관들의 얘기를 모은 공안당국 발표를 썼는지에 대해서는 난감하죠. 이런 건 참. 네, 여긴 보니까 뭐 처음에 핵심 용어를 성고문인데 성이라는 얘기를 계속 빼고 핵심 용어를 빼거나 또는 이렇게 사건의 본질을 프레임이라고 하죠. 그렇죠. 프레임을 다른 방향으로 짜가지고 여론을 물기를 돌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강간의 성폭행인데 이게 고문에 쓰였다는 것인데 네. 맨 처음에는 그냥 추행 사건 이렇게 나갑니다. 부천서 사건. 네, 부천서 사건 나중에 또 이렇게 되고 네. 그다음에 백남기 농민 때 물대포에 맞아서 숨진 고 백남기 씨 같은 경우도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무법천지. 시위대가 경찰차를 막 쥐고 흔들고 쓰러뜨리려고 했고 무법천지. 근데 동아일보는 무법천지라고 쓴 다음에 시위대에서도 한 명이 물대포에 빠져 중태에 빠졌다. 맞아 중태에 빠졌다. 중앙일보 무법 도심 시위 68세 농민 물대포에 중태. 조선일보는 무법천지만 쓰고 물대포에 맞은 얘기는 쓰지 않았습니다. 하하.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하나 조선일보가 이거. 예, 여당 지금의 여당이죠. 그때도 여당이었고 일부 의원이 물대포 맞은 농민 사실 중태에 빠진 원인은 다른 시위대원의 폭행 때문 아닐까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때 우산대로 뭐 우산대로 폭행을 했다라고 맞았다. 해서 예. 우산대 남자를 찾아라. 노란 우비 입은 사람 누구냐? 노란 뭐 이런 우비남을 찾아라. 우산대 들고 있었다는 사람 그랬던 찾아라. 거죠. 무슨 뭐 윌리를 찾아라도 아니고 그런 그러니까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조선일보의 제목을 그대로 옮기면 일부 물대포 맞은 농민 중태 원인은 한 시위대의 폭행 딱 끝납니다. 이렇게 네. 기사에 가면은 여당이 그런 의혹을 제기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제목만 보면은 중태 원인은 한 시위대의 폭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시위 중상 60대 운동권 출신 3차례 제적 3년 복역 지금 거의 지금 중태에서 사망 직전에 이른 사람을 앞에 놓고 이런 기사를 쓰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이런 거를 쓰는 이런 식의 기사 본질을 호도하거나 또는 주요 단어를 예. 빼거나 하는 이런 식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건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진실 기본법의 오류라고 합니다. 진실 기본값의 오류라고 합니다. 기본값. 예, 기본값이라고 합니다. 일단 뉴스에서 뭐라 그러면 일단은 믿습니다. 그렇죠. 뉴스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다 하나씩 다 의심하고는 견딜 수가 없고 네. 너무나 힘든 작업이죠. 그러니까 네. 일단 뉴스가 나오면 그래도 뭔가 조금은 핵심 사실이 있으니까 근거가 절대 쓰겠지. 있으니까 그랬겠지. 진실의 기본값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언론사가 큰 회사 하면은 진실 기본값이 커. 큽니다. 이걸 너무나 잘하는 거죠. 예. 심지어는 기자들조차도 예를 들면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이런 큰 언론사가 탁 던지면 저 중에서 핵심 사실 몇 개는 맞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조작했을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면서도 진실의 기본값을 상정하고 들어가는 게 인간의 기본 심리입니다. 그다음에 좌우 연타와 콤비 분로는 더 타격이 큽니다. 한 번 내지 않고 두 번을 내는 거죠. 네. 세 번을 내거나.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이번에는 옆에서 방관하고 자살을 방조했다 하다가 바로 유서 라운드로 옮겨가지고 바로 유서 대필 조작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좌우 연타가 더 아프고 더 잘 넘어가죠.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쉐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속 뿌리면 결국 믿게 돼. 네, 계속 뿌리면 그러니까 공급을 계속하면 맨 처음에 뭐 저런 걸 팔아 하다가도 결국 수요가 생기는 거죠. 네. 그걸 쉐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예. 계속 뿌리면 믿게 돼 있습니다. 이걸 노리면서 그 행태나 속성을 잘 아니까 충분한 효과를 거두는 거죠. 자,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언론 개혁의 예. 과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얘기를 조금 바꿔가지고 한상혁 방통위원장 법률가인 제가 봐서는 예. 국회에서 탄핵받지 않고는 이게 예. 방통위법 제6조에 있어요. 국회 탄핵에 의해서만 면직된다고 방통위원장이. 그렇죠. 예. 그럴 것 같은데 다른 공무원법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면직을 내일이냐 화요일이냐 초를 재고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감사원에서 계속 감사 시한을 연기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도 나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결국 면직시킬 방법이 없는데도 저렇게 물고 늘어지는데 왜냐하면 여권 입장에서도 딱 한 게 있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는데 네. 대통령의 리스크는 너무 크고 네. 그다음에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계속 꺼내기 때문에 다수 대중이 여당을 지지하기가 힘든 정책들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뭔가 불평등이 커지면서 가진 네. 사람들 위주의 정책이 계속 나오니까 국민 여론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총선은 이제 다가왔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총선이 다가왔을 때 여론과 지지도가 나쁘다. 더군다나 교수들과 종교계에서 시국 성명까지 나온다 그러면 방법은 언론을 틀어막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언론이 아무것도 보도를 안 하든지 자기들을 지지하는 기사를 많이 내주든지 그러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KBS, MBC에서 축을 딱 잡고 나머지 언론사들이 이제 가는 건데 이미 종편들은 다 어느 정도 뭐 네. 우호적인 언론사로서 자리를 네. 잡았다고 할 때 KBS, MBC를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처리를 못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퀴를 쥐고 있는 방통위원장을 일단 겨냥을 자꾸 하는 거고 또 하나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을 생각하시면요. 네. 조선중앙 동아에다가 종편까지는 완전히 그쪽 예, 편이었고 KBS, MBC도 완전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그쪽 편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유명한 사장님들이 네. 네. 직원들을 다 자르고 네. 기자들을 아이스링크 청소시키고 예. 저 문화센터 가서 꽃꽂이 배우게 하면서 네. 뉴스 제작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다 네. 쫓아냈단 말입니다. 네. 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처해 있는 언론 상황은 정말 열악한 거죠. 열악합니다. 그때랑 비교하면 왜냐하면 JTBC조차도 박근혜 정부 한 1년쯤부터 손석희 사장 체제에서 뭔가 빛을 발하면서 네네. 진보 성향 또는 개혁적인 성향을 띄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명박 정부 때는 완전히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의 황금기를 생각하면은 지금 여권 생각에는 답답한 거죠. 엄청 답답한 겁니다. 그때랑 비교를 하는군요.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너무 뒤쳐져 있고 늦은 거죠. 네. 그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한 그때랑 비교를 하니까 그렇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를 얘기한다면 네. 방송사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될 건가 한데 방송사가 어려운 것이 그동안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이 10년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솔직히 뭐 청취자들께 말씀드리면 진보 정권이 네. 들어서면 보수 쪽 방송인들은 짐을 챙기면서 뭐 이번 인사에서 떨려나겠지. 네. 그 반대도 있습니다. 보수 정권이 잡으면 또 진보 방송인들이 아유 또 어려운 시절이 왔군. 이러면서 짐을 싸죠. 네. 근데 이게 이제는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양대 세력으로 갈라진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예. 오갔다. 왜냐하면 복수노조가 허용됐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사마다 진보노조, 보수노조가 있고 중도노조도 있고 어떨 때는. 예, 뭐 1노조, 2노조, 3노조 그렇게 돼 있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인적으로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보수 쪽에 있던 방송인들이
짐을 싸거나 이게 그냥 벌어지는 일이었다면 이제는 노조를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합법적인 조직으로서 여기에 네. 대항하거나 저항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국회의원들 중에 네. 언론인 출신이 몇 명이냐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예, 10에서 14%, 15% 정도입니다. 30명에서 40명 선입니다. 네. 근데 이것은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사람 숫자고 네, 네. 대기하시는 분들. 네, 공천에 갔다가 떨어진 사람, 공천을 받아서 선거에 갔다 떨어진 사람, 그 대기 선상에서 경선에 어떻게든 들어가 보려고 몸부림친 사람까지 치면은 네. 150, 200 잡아야 되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자기가 떠나온 언론사, 방송사의 보수 노조든 진보 노조든 그 후배들과 연락을 하면서 네. 거기에서 언론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건가를 이제 조정을 또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당에서 그런 걸 맡고 있잖아요. 네. 언론대책위원회를 맡고 있단 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예를 들다면 예전보다 언론 대응 속도가 무지하게 빠르고 치밀합니다. 왜냐하면 안에 있는 후배들과 그 노조 세력 등등과 밖에 있는 폴리널리스트 선배 언론 출신 정치인들과 늘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네트워크를 통해서 움직이니까 대응이 훨씬 쉽죠. 네. 촘촘하고. 굉장히 발빠르고 촘촘한 대응.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저희들도 없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자, 대통령실과 정부는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내년 총선 때까지는 예. 이 방송사를 향한 압박이 계속될 것 같은데, 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한 20초 남았는데. 언론을 고쳐 쓰지는 못합니다. 지금 그 구조를 설명드렸지만 네네. 더군다나 언론사 사주들도 돈 많은 분들이 언론사를 다 갖고 계시고 힘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들이 미디어에 더 접근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는 제도가 마련돼야 되고 네. 시민 미디어를 통해서 언론을 감시하고 계셔야지 알겠습니다. 언론에게 맡길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쉽지만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변상욱 기자와 함께한 월간 미디어 톡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